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까지. 와, 집 좋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로 제가 낙찰받은 첫 집을 보여드리려고 초대를 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집이? 이게 지금 낙찰받은 그대로예요. 상태가 집이 되게 깨끗하죠? 깨끗하네요. 네. 어떻게 부동산 경매를 받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매를 제가 한 1년 정도 공부했어요. 네. 6개월 정도는 제가 책 사서 보다가 권리 분석이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책을 봐서 공부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자 부동산 강의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그 부동산 강의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진짜 찐 강사일까? 그니까요. 그거를 구분하는데도 좀 걸렸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두 글자인데 나 누구님이라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이 성향도 약간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고 제가 유튜브 자동차 경매로 하지만 제가 막 예능감을 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정보와 그냥 신뢰성으로 네. 좀 많이 하는 편이라 그분 역시도 막뭐 예능감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정보 전달과 그냥 경험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시는 분 같아서 그분 강의를 들었고 솔직히 용인수지 자체가 이미지 자체가 학군 좋고 그쵸. 그리고 좀 좋은 동네이긴 하잖아요. 저도 이제 동천역에서 신분당선을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 강남이랑 진짜 엄청 가까워요. 가깝더라고요. 한 20분 맞아. 정도? 이 자산 가치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용인수지 쪽이 괜찮지 않나 많이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딱 보기에도 엄청 큰 대형 평수인 것 같은데 네. 대형 평수로 받으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대형 평수가 경매 쪽으로는 낙찰가가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대형 평수는 무조건 2년을 보유해야 돼요. 낙찰 후에. 안 그런 그러면- 조건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건물분 부가세도 10%또 내는 또 세금도 더 있고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세금적으로 조금 더 불리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최소 2년은 보유할 생각으로 대형 평수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2년 후에 이 집의 가치가 올라가면 네. 뭐 그거는 이제 거의 불패죠. 예. 그리고 제가 수업에서 들은 내용도 이렇게 좋은 동네에 대형 평수는 거의 실패할 확률이 적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이 집에 대한 확신이 들었죠. 그러면은 자동차 경매도 하시잖아요. 네. 자동차랑 이 집 경매할 때 비슷한 게 있나요? 저는 비슷할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자동차 경매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입차를 만약에 1,000만 원짜리를 희망가가 최소 20만 원 업이니까 1,020, 뭐 1,100 이렇게 시세 대비해가지고 책정해서 그쵸. 넣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무리 높은 금액에 넣어도 낙찰이 싸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법원 경매는 달라요.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경매 시작할 당시가 네. 2월이었어요. 41평 이제 방 4개짜리인데 그러면 감정가 12억에 8억 4천 정도가 경매 시작가였어요. 제가 8억 8,160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네. 이거 단독 낙찰이에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어? 권리가 굉장히 복잡한 집이라 저기에 설마 누가 들어갈까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들어온 거죠. 10% 8,400만 원을 날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네. 하지만 이런 집을 받아야 그래도 경매다운 뭔가 금액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와.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았던 케이스 같고 원래 저희 경매 코치님이 8억 6천까지만 보라고 했어요. 이게 입찰도 계속 하다 보면 욕심이 난다고 현 시세 자체가 이 집도 감정가는 12억이었지만 그래도 이게 9억 미만으로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9억 1천까지도 쓰려고 하다가 선생님이 9억 6천 정도면 뭐 상한가 잘 잡으신 거예요 라고 네.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더 이제 쓰셨고 2천 이상을 더 쓴 거죠. 아. 그래서 8억 8,160에 단독 낙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160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할 때도 네. 차 같은 경우는 5만 원 차이로도 낙찰 실패하거든요. 진짜 얄밉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집이니까 네. 100만 원 정도는 더 쓴 사람이 있겠지. 근데 이거보다 150까지도 더 쓴 사람이 있겠지. 아. 그래서 그 세수까지 보다 보니까 160까지 간 거예요. 지금은 너무 후회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뭐 제가 낙찰 받았으니까 그리고 시세도 이미 뭐 그래도 2억 이상의 또 안전 마진이 있으니까 그래도 첫 경매 치고는 성공적인 그쵸. 경매는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는 제가 띄워드릴 텐데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미등기라는 거는 건물부는 돼 있는데 대지권 이 땅 지분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시행사와 용인시와의 뭔가 분쟁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아파트가 거래되는 거 자체도 대지권 미등기 상태로 거래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항력 임차인, 대항력이 있다는 거는 이 집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 임차인 있는 집을 잘못 받으면 제가 낙찰을 만일에 8억 8,160에 받아도 제가 추가로 인수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이분이 전세금을 받고 나가셨더라고요,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오. 물건이었고, 지분 매각. 지분 매각이라는 거는 제가 보통 이 아파트에 낙찰을 받고 나서도 네. 제가 100% 지분을 가지지 않은 주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는 네. 이 집을 전세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못 받고 나간 거예요. 아. 그러면 낙찰받고 나서 제가 제 돈 전세 보증금을 받아 나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그 반환이 돈을 됐대요? 받아 나가니까. 예. 왜냐면 제가 낙찰을 받은 금액이 그런 것들이 다 지불돼도 다 해결되는 네. 정도의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고. 근데 저도 막 이렇게 부동산 경매 조금 알아봤었거든요. 네. 근데 찾아보니까 권리 분석이랑 명도가 엄청 어렵다고 해서 네, 맞아요. 사람들이 손을 못 대잖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좀 걱정이 됐었어요. 네. 집으로는 부동산 경매는 처음인데 또 금액대도 있는 아파트라 이게 염려도 컸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보통 이제 저가 아파트들은 네. 조금 그 나가시는 채무자들이 되게 거칠다고 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고가 아파트들은 이미 조금 사시던 분들이 나가는 거라 그분들 체면상 그렇게 험하게 하시진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분도 역시 조금 사시던 분이라 네. 저는 되게 대화가 잘 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권리 분석이 저는 조금 처음에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분 매각에 뭐 대항력 그러니까요. 임차인, 뭐 임차권 등기, 뭐 어려운 너무 게 다 많은, 있는데. 그쵸, 사람들이 기피하는 모든 네. 것들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낙찰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저만큼 깡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둔 거긴 해요. 근데 이런 거를 뭐 권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만큼 마음이 좀 조바심도 많이 들고 네. 되게 염려도 컸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만일에 진짜 경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경매 학원이나 그런 나한테 도움을 자문을 줄 수 있는 분에게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비용이 들더라도. 네. 사실 그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닐 거예요. 네.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는 한다. 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명도 같은 경우는 사실 명도를 초보자인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네. 그분을 위로하는 단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낙찰 받았어요. 아직 잔금도 안 치른 상태에서 막 문 두드리고 벽에 문에 막 붙이고 언제 나갈 거냐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솔직히 저라도 화나서 더 협조 안 해주고. 안 그래도 집 잃었는데. 그쵸. 그리고 그분들도 사정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그분들의 지금 상황, 멘탈 좋을 리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가 그렇게 하면 진짜 싫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 그렇게 붙이고 이런 거 자체를 안 하고 네. 낙찰 받고 나서 조금 지나면 사건 열람이라는 거를 법원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열람해가지고 그분 연락처 알아내고 네. 문자 먼저 시도하고 통화 가능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퇴근하시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통화는 정말 짧게 5분 동안 그분 얘기를 그냥 들어드렸어요. 그분 얘기 들어드리고 어떤 사정으로 했는지 많이 난처하실 것 같다 하면서 좀 공감하는 시간들 갖고 뭐 어떤 요구사항 이런 일치하지 않고 그냥 들어드렸어요. 근데 저는 첫 스텝이 저는 성공했던 그분과 저와 뭐 공감대가 형성되고 뭔가 대화창이 열렸다. 대화하는 창구가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그분한테 알려주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것도 정말 그분이 기분 상하시지 않게 네. 최대한 그분 퇴근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시간에만 문자하고 전화도 제가 먼저 안 하고 무조건 그분이 하시게끔 배려해드렸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분이 절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저의 배려를. 그쵸. 네, 그래서 그분도 제가 대화가 통하고 배려를 많이 해주신다고 또 직접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순조로웠어요. 한 번도 서로 언성 높이지 않고 안 좋은 소리 오가지 않았고 네. 정말 제가 원하는 베스트 상황으로 명도를 끌고 갈 수 있었죠. 근데 그럼 같이 막 수업 듣고 하셨던 네. 분들 중에서 이렇게 다 성공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저도 뭐 성공이라기보다 네. 그래도 이제 첫 경매 치고는 그래도 제가 또 단독 낙찰도 받았고 네. 또 좋은 명도 했고 미래 가치적으로 저는 뭐 나쁘지 않은 만족은 하는데 대부분 그래도 경매는 이제 기세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래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낙찰 받아요. 근데 고민만 하는 분들은 절대 낙찰 못 받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입찰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경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계속 1년 내내 고민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쵸. 근데 그게 기세예요. 내가 경매를 꼭 차를 사겠다는 분들은 어떻게든 사요. 근데 부동산 경매고 자동차 경매고 내 마음대로 내 성에 100% 차는 물건은 그쵸.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이 정도면 해볼만 한데 라는 것들은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해보는 그 상황 안에서 좋은 매물들이 나와 네. 연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다른 분들께 부동산 경매도 추천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처럼 조금 위험을 감수하시고 그리고 스터디 기간도 거치시고 부동산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코치님도 있다고 하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으세요. 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어려움은 네. 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든지 쉬운 건 없잖아요. 그쵸. 그 과정에서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내가 감당이 좀 돼야 되는데 멘탈이 약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네. 이게 쉽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경매 전체가 제가 처음 해보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그 생소함에서 오는 불안감과 네. 모든 것들 그리고 정상적인 그런 매물이 아니라 네 가지나 뭔가 특이사항이 있는 문제가. 매물들을 네.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실제로 내 명의로 이게 넘어오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 역시 부동산은 초보였기 때문에 그렇지 몇 번 받다 보면 네. 그냥 잠도 편안하게 자고 좀 수월할 거는 같아요. 저한테 자동차 경매를 받으셨던 분들도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경매는 처음이라 좀 염려도 되고 네. 차가 진짜 제대로 올지 그럼요. 그리고 문제 없는 차가 올지 좀 걱정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 역시도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똑같은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추천한다 비추천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내가 충분한 준비를 하고 시도를 하면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확실한 그 조력자는 필요하다. 혼자의 힘으로 다 하시기에는 네. 너무 리스크가 크다.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그쵸. 그렇게 정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자동차 경매가 아닌 이제 부동산 경매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부동산 경매를 할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그런 채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알려드림으로써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볍게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